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긴 터널 끝 하반기 반등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반등과 HBM 등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큰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호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대보다는 빠르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중국의 실물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중국 경기 회복세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행 단체 여행 제한 해제로 기대감이 가득했던 중국 소비 관련주도 단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내리막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6호 기대로 치솟았던 수혜주는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걸까요? 연일 지지부진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중국 소비 수혜주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주식장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기일 때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그래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좀 떠올라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률 본부장님 모셔보고 현재 시장 진단과 그래도 호재가 될 만한 재료는 과연 무엇인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간밤에 FOMC 회의 의사로 네네. 공개되어서 한 번 더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네네, 또 그렇죠. 미국 주식이 좀 분위기가 안 좋게 됐고 네. 테슬라도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부동산 헝다 사건 이후로 예. 또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건 네. 이거 300억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네네.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도 좀 안 좋다고 그렇죠. 그러고.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악재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오늘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오늘 주식 지수면 성장하겠다. 굉장히 선방한. 2,500선 위로 다시 올라왔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에. 이게 오늘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한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런 악재, 미국발 악재, 중국발 악재, 유일하게 악재가 아직 안 나타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예탁금이 빠지면 진짜 악재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아직 빠졌다는 얘기는 없어서 그 마무리되는 거. 하여튼 이런 정도의 악재에서 이 정도 버틴 거는 굉장한 탄력도 회복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예전에도 헝다 이야기 나올 때는 잘 마무리가 됐죠. 나라에서 네네. 이제 지금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국판 무슨 서브프라임 모기 지원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금융 위기까지 이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 그 중국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냐면은 이게 그 개별 회사의 이슈로 마무리될지 이것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네네.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고 부동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에서 들면서 주가가 좀 반등했거든요. 네. 주시장이. 네네네. 그 중국이 그래서 한국도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좀 회복이 그렇죠, 됐죠. 그렇죠. 물론 그 컨트리 가든인가 그 네, 회사의 맞아요. 그 임팩트가 표면적으로는 매출인가 거래 그 전체 부동산에서 한 8%를 차지한대요. 그런데요, 이미요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되는 디벨로퍼 숫자가 한 180 몇 개가 있는데 37%가 이미 굳어놨어요. 11%가 조정 중이거든요. 그게 이미 이 사태에 있기 전에 벌써 내재적으로 그걸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억제를 좀 해오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니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한 위기였다. 네, 이렇게 그렇죠. 좀 봐도 되는 거죠. 외부에서 잘 몰라도 걔네들은 예측 가는 거였다. 금리 인하의 빌미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중국 이슈는 이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괜찮죠.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쨌든 그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미국이요. 네. 미국의 FOMC 회의의 이제 결과가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우리는 약간 좀 마음 놓고 있었단 말이야. 이 정도 동결됐다가 한 내년 5월, 내년 4월, 5월 그쯤에 한번 내리겠지. 이제 인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한 11월 이때쯤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또 불안감이 또 엄습했어요.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지금 바뀐 건 없어요. 이제 나온 회의록에는 대부분 사람들, most
대부분 사람들은 인플레가 너무 높아요. 여기에 초점 맞췄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긴축을 너무 많이 하면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썸보다 모스트가 많으니까. 근데 별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금리는 원래 내년 3월, 5월 달 내리는 거였었어요. 네네. 3월에 내릴지 5월에 내릴지 맞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이번에 이런 FOMC 나왔지만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의 그 페드 와치에서 보는 금리 인상은 9월은 아니에요. 여전히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한 15%, 20%였는데 네. 한 35% 올라온 정도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마무리면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 인상하고 중국의 그 이슈는 찜찜방은 맞는데 왜 2015년도도 그랬거든요. 2015년도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네. 중국이 이런 사태 비슷하게 안 좋을 때가 겹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엔비디아하고요. 미국의 소비 여력이 버티냐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6분기 연속으로. 그리고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9월 달부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소비력이 버틸 것이냐, 고용이 좋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네네. 그건 아직 발견을 못해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전에 두 번째 뭐냐? 엔비디아가 흔들렸잖아요. 엔비디아가 고점에 13% 빠졌다가 엊그저께 한번 올랐다가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자리를 잡아주면 회복한다고 봐요. 엔비디아는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이던스 발표하고 이렇게 좋게 나오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나 아니면 또 네. 삼성 하이닉스 안에도 관련되는 우리나라 그 주식들이 반등 세게 한 것도 네네.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허상이었다라고 만약에 다음 주나 그 이전에 있으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겹쳐가지고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빠지면 2,500 이하로 다시 한번 가겠죠. 네네. 근데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했지만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평균이 지금 510불 정도거든요. 월스트리트 애들이 하는 그렇죠, 것이 예상치가. 애들이 그렇죠. 이상한데 네네. 저는 560불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얼마 좀 전에 나온 게 뭐 500불인가 600불 같은 친구가 800% 높였대요. 800불까지 높였다고요? 엔비디아를요? 로젠발트 무슨 증권이라나? 그래요?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올렸다고. 두 배네요, 거의. 600불이니까 50%, 40% 네. 오는 거죠. 그렇죠. 밑에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온 게 또 다른 증권에서는 얘네들이 7월 달까지 실적 나오는 거거든요. 5, 6, 7월 달 나오는 게 네네. 8월 20일 나오는 건데 그러면 가이던스 주겠죠. 가이던스. 8, 9, 10. 이게 가이던스 줄 거 아니에요?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와요. 가이던스가 예상을 비트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몇 분기 동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오늘부터 반영이 되면은 그 좀 리스크가 많이 빨리 잡힐 수도 있다고 보여서 결국은 오늘 이상하게 많이 빠진 중국 그 뭐죠? 그 관광객 오픈한 거 오늘 많이 맞췄잖아요. 네네네. 그 주식에 대한 것만 회복하면은 주식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정상으로 돌아올 봅니다. 것이다. 반도체는 자리 잡힐 거니까.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좀 흐름이 그 초전도체 영향 때문일까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보여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가 좀 2차 많이 전지 올라오는 맞죠. 모습, 네, 뭐 이런 보였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금리가 뭐 11월 달 한번 상승을 네. 한다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반영이 돼 있죠. 반영이 돼 있다 이미. 30%인데 만약 그때 가서 진짜 70%면 한 번 정도 됐었는데 네. 11월 달 진짜 될지 여부는 아직 3개월 남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9월 달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미리 지금 반영을 오늘 아침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뭐 그것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목요일 딱 일주일입니다. 8월 24일 날 새벽이 그 아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가 우리 주식에 반영되는 날이에요. 목요일 날 네네네. 아침에. 그리고 8월 24일 날 목요일 날 뭐가 있죠? 우리 네이버 네. AI 관련된 하이크로바 하이크로바 나오죠. 네. 그다음에 24일 날 목요일 날 밤에 우리나라 시간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그건 우리 맞아요. 금요일 날 열리죠. 네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상으로는 그 전에 미리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단 중국의 아까 이것 때문에 네. 중국의 뭐 호텔신라 아까 뭐 롯데강은 많이 얘기하는데 화장품 얘기하는데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네. 또 바이오도 올라가다가 좀 내리맞았잖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금리 인상되면 또 찝찝한 것이 그쵸, 바이오고 그쪽은 돈이 안 가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중국이 만약에 다 못 살아갖고 부동산 망가지면 올 사람은 안 오는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부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 변동성이 그 두 가지 바이오하고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되는 것이 변동성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잦아드느냐가 더 이슈고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관련되는 거는 의외로 빨리 조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중국 그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저는 엄청난 상승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 며칠 안 갔어요. 네, 한 3일 갔죠. 네, 한 3일 정도 만에 정리가 되는 느낌 뭐 이러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슈는 살아서 좀 갈 것 같으세요? 컨트리 가든 꽃보다 컨트리 이상하네. 컨트리 가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우리 지금 이 중국이 오픈한다고 막 할 때 2월 달에 네네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이 오픈하면은 리오픈하면은 확실히 오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풀어주고 그럼 얼마나 늘으냐 하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이 2천억 불의 2천억 불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중국이 외국에 나가서 돈 쓰는 관광객 숫자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네네네. 얘기를 했어요. 네네. 2천억 불 정도. 그 비교를 하면 19년도에 1,300억 불 정도 시장에 상출됐는데 이번에 오픈되면은 그때 19년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린다고 했어요. 네. 근데 예전에 19년도에 중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게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홍콩, 마카오. 거기가 40% 가요. 가까우니까. 네. 예. 그리고 한국은 4%예요. 그 4%가 오는 게 우리한테는 600만 명이에요. 4%밖에 안 됩니까? 네. 4%가 19년도에 우리나라 온 게 600만 명 왔다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한 달에 얼마죠? 50만 명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4, 5, 6월 달에 몇 명 오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몇명 왔어요? 10몇만 명, 15만 명. 그럼 몇 배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상반기 중국에서 온 사람이 55만 명밖에 안 돼요. 55만 명. 하반기에 150만 명, 200만 명만 오면은 충분히 호텔이고 롯데관광이고 올라갈 룸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해보는 엄청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충분히 반영이 다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워낙 이격도가 심하다 보니까 반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 오면은 호텔에 묵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뭐 호텔 가고 쇼핑하겠죠. 그렇죠. 밥 먹어야 되고. 근데 예. 어느 밥을 먹을지, 어떤 브랜드를 살지, 어떤 옷을 살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호텔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호텔 중에서도 갬블링도 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는 또 몇 개 없어요. 혹시 인천 영종도에 있는 곳, 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곳.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딱 띄는 게 예. 이제 추천드리는 게 아니면 호텔 신라가 대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파라다이스가 GK라고 그쵸.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뭐 그런 생각이 거기 들고. 또 뭐 영종도 바로 인천공항 옆에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아니면 아예 제주도 가고 싶다. 예. 그럼 롯데 관광 들어가는 개발, 거죠. 롯데는 예. 또 이번에 3분기 7월 달부터 BEP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칼빈 진짜 거죠. 호재라고 보는 거는 그냥 호텔 쪽이라고 호텔 카지노 호텔에 쪽이라고 맞췄어요. 보신 거예요? 호텔 가시다. 그래요. 뭐 호텔 가서- 의류, 뭐 화장품 아니 이런 그 선택이 데보다도 돼. 선택. 뭘 살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호텔이다. 그렇죠. 여행으로 호텔이고 오면은. 온 사람들은 부자들이 오는 거지. 네네. 그 부동산 옆에 있는 부동산 펀드가 망가졌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사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커지는 시장은 맞다. 당연히 왜냐면 좀 너무 그동안 없었던 것이고 그렇죠.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왔던 사람보다 한 3-4배는 더 뒤에 올 것이다라고 최소한 예상을 하시는 2배는, 거니까 2배 이상. 최소한 2배는 온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55만 명, 하반기 140만 명 해봤자 얼마죠? 200만밖에 안 오잖아요. 네네네. 아까 19년에 얼마 왔다 그랬죠? 600만 명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600만 명의 한 40%만 되는 게 올해 하반기에 되더라도 네네. 호텔 신라하고 롯데 관광은 네네. 확 올라온다.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게 화장품 네. 주식들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도 좀 해요. 퀘스천이에요. 좀 쉽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퀘스천. 상대 덜 퀘스천이 뭐냐면은 네. 의료 중에서 미용하는 거 있잖아요. 뭐 피부 미용, 네, 성형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런 식몇 가지 있죠. 아. 뭐 이런 뭐 클래시스, 비올 몇 그렇죠, 가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주식들은 주가 올라갔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탄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왔을 때 비싼 거 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화장품은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있고 대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의료 비용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의료 쪽이 화장품보단 나을 것이다. 그래도 호텔이 제일 먼저. 예. 화장품은 또 중국에서 잘 만들어내는 게 또 나왔고 그러니까 선택이 있어요. 미용 쪽, 피부 쪽, 뭐 성형 뭐 이쪽은 별로 없잖아요. 예, 대체자가. 사실 우리나라가 탑이잖아요. 예, 이쪽은. 맞아요. 예. 그런 쪽을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 자, 중국 이야기는 계속 이슈는 살아있을 것이다. 좀 계속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로 다시 네.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제일 이슈는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맞아요. 네. 근데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네.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니까 SK하이닉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예요? 오. 엔비디아의 제일 어드밴스드 칩이 H100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하이닉스만 공급해요. 삼성전자는 그 전 모델에 공급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수혜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아직은 하이닉스. 아직은 하이닉스다. 근데 미래를 봤을 때 AI의 칩을 이제 경제. 맡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는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BM만 따지면은 네네. 삼성이 매우 중요해요. 네. 제가 반도체 얘기할 때 3가지 말을 하는데요. 점진적,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 네. 두 번째 뭐냐면은 끝까지 만약에 그 감산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감산 효과 반도체가 오를 때까지 계속 감산한다. 끝까지. 맨 네.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이닉스가 뒤졌어요. HBM에서 TSMC를 원래 뒤졌죠. 네네. 서둘러. 세 번째 단어.
서두르지 않으면 주가는 하이닉스랑 달리 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분기점이 추석이에요. 아, 그렇군요. 9월 말까지 지금 콜 진행 중이에요. 네네네. 콜이 뭔지 아시죠? 그 고객한테 내가 신제품 성능 테스트해줘. 그럼 다음에 연말 정도에 우리가 공급할게. 그 HBM 새로운 버전을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또 한 군데 콜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네네네. 그게 9월 말인가 늦어도 10월째 결정이 나야 돼요. 되게 중요한 시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정이 안 나면 하이닉스의 그 도미넌스가 이제 우세가 내년 초까지 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네네. 현재는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앞서 있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앞서지만 삼성의 이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죠. 예, 뭐 이렇게 포기하지 좀 않은 봐야 거니까. 돼요.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추석 전후로 좀 있겠네요. 네, 추석 전후에 추석 갔다 와서 네. 아무 소식이 없다.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입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하이닉스. 아니면 네. 그 하이닉스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있는 주식들. 만약 주가가 안 올라갔으면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보는 게 낫죠. 삼성전자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10만 전자 뭐 갈 수 아니, 있겠죠? 올해는 안 되죠. 올해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올해는 그런 거 되고 TSMC 아까 HBM은 하이닉스한테 뒤져 있는데 네네네. 파운더리는 삼성전자가 갖고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나 파운더리도 해주고 HBM도 해주고 삼성 하이닉스 못하는 하이닉스 파운더리 없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패키징 해줄 테니까 그렇죠. 캐파 부족하다면 네. 우리한테 줘라고 하는데 캐파 부족하다면 무조건 주진 않아요. 커스터머들이 확실한 수율이라든지 안전성이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그 임팩트는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내년을 그 봐야 된다? 시나리오는 10월 정도에 확인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삼성의 키, 반도체의 키는 지금 파운더리가 맞군요. 그러면 SK 파운드리. 하이닉스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삼성전자만 가능한 파운드리, 그렇죠. AI 칩 파운드리 관련된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네네네. 삼성전자 미래가 그쪽에 좀 달려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좋을 것 하이닉스 같습니다. 삼성전자 낼 때 무슨 기사 나오는데 네. 뭐 ASML 주식 팔아갖고 3조 얻었다 이런 네네네.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뉴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좀 좋은 뉴스 아니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좋은 뉴스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참 주식도 이렇게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또 당첨자 여기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께 줄타는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7시에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